좀 부끄러운 말씀 드리면 제가 이번에 이석증이 재발했습니다. 이석증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로서 자꾸 이석증이 재발한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겪었던 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8년차 신경과 의사로서 주로 두통, 어지럼증, 각종 신경계 질환을 서울 양재에 있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의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석증에 관련된 여러 영상들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석증이 재발했어요. 네 번째 이제 이석증인데 이번에는 그 전과 증상, 양상이 좀 달라서 제가 느낀 바가 몇 가지가 있어서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 일자 기준으로 그저께 일요일 아침에 이석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눈을 뜨고 컨디션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장거리 달리기를 하려고 전날 미리 준비를 하고 되게 잠도 잘 잔 상태였는데요. 아침에 눈 뜨고 별 문제 없었는데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일어나는 순간에 좀 어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이석증 증상은 빈빙 도는 회전성 어지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지럼은 회전성은 아니었고 그냥 띵하고 멍하고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이전 이석증만큼 심하게 도는 게 아니라 걷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약간의 띵한 어지럼이었습니다. 그리고 걷는데 몸이 왼쪽으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에 다녀왔고 누웠는데 눕는 순간 좀 심하게 다시 어지럽더라고요. 역시나 회전성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태로 조금 쉬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일어나니까 역시나 어지러웠죠. 저야 뭐 이석증을 이제 많이 진료하니까 이석증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석증이라고 다 회전성 어지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환자들이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석증이겠거니 싶어서 혼자서 자가진단 먼저 해봤습니다. 수평방구리관 운동 그리고 후방골이관 운동을 해봤고요. 저의 예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자가진단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좀 의외인 거는 명확하게 어지럼이 유발되는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약간의 어지럼이 계속 있고 어떤 특정 자세에서 심하게 어지럼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왼쪽 후방골이관 이석증이 있었을 때는 왼쪽으로 눕는 순간 심하게 빙글빙글 돌았고 그래서 바로 치료하고 좋아졌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위치를 특정하기가 힘들어서 자가치료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검사, 자가 진단하는 김에 자가 치료를 해보았고 그리고 일어났는데 역시 일어날 때 어지럽고 약간의 띵하고 울렁거리는 어지럼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앉아서 뭐 식사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데 다 크게 문제 없이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 나쁜 어지럼, 묘하게 울렁거리고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울렁울렁울렁 하는 느낌이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됐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격한 동작을 취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저녁에는 가족 외식이 있어가지고 외출해서 식사를 하는데 뭐 크게 문제없이 식사는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종일 어지러웠고 너무 불편했고 울렁거리고 저희 아이들도 얘기하는데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냐 즐거운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는데도 식사를 했지만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는 없었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또 좀 있다가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거든요. 누우니까 또 낮 동안에 조금 덜해졌던 어지러움이 확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서는 분명히 이석증은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자가 진단하고 치료를 시도를 했는데 몇 번 이제 여러 자세를 바꿔가면서 뭐 애플리법, 바비큐법을 했는데 그 크게 나아지는 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증상이 있었던 오전에 약을 한번 먹었고 집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잠 안 올 때 종종 먹는 데파스라는 신경 안정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지러울 때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디아제팜이나 자낙스랑 비슷한 계열의 약이고요. 데파스 아침에 하나를 먹었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를 먹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좀 푹 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 일어났는데 어지러움이 50% 정도는 덜해졌습니다. 50% 정도는 덜해졌지만 좀 어지러움은 계속 지속되는 상태고 일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주로 지하철 타고 출근하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고 운전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출근을 해서 아침에 혼자 이제 간단하게
안진 검사를 해보니까 안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검사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검사는 안 됐고, 그래서 치료는 못하고 또 진료가 바쁘다 보니까 또 오전 오후 진료를 하고, 진료가 끝나고 나서 검사실에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석증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됐고, 또 얼마나 심한지도 확인을 했어야 됐으니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비디오 안진 검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석증이나 기타 어지러움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고글을 끼고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하는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 저 자세로 취하면서 어느 자세에서 눈동자가 어디로 튀는지를 보고 이석증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제 검사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검사에서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보듯이 제가 왼쪽으로 뒤로 젖혀서 누운 자세고요. 왼쪽 후방골이관 검사하는 자세에서 지금 여기 보듯이 눈동자가 위로 튀는 전형적인 왼쪽 후방골이관 이석증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위로 튀게 되죠.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안진이 좀 약하다가 볼이 가라앉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명확한 안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그 안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처럼 어지럼은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긴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놀라운 점은 이석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는데도 저는 종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료 볼 때도 힘들고 특히 말을 많이 할 때 많이 어지러웠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어지럼이 심하지 않더라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죠. 이렇게 해서 제가 후방골이관 이석증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왼쪽 오른쪽은 조금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이석증이 좌우 구분이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도 안진이 보이긴 했고 좌우 차이가 아주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왼쪽이 더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왼쪽 후방골이관 이석증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저 혼자서 치료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같이 일하시는 백영미 원장님께서 치료를 직접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영상을 보시면 치료할 때 그냥 치료하는 것보다는 프렌젤 고글이라고 하거든요. 눈동자 떨림을 보면서 미세하게 위치를 조정하고 자세 시간 간격을 조절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석증 치료를 한 번 했고 또 안진이 남아 있어서 한 번 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총 2번 하고 제가 이제 비디오 안진 검사실에 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치료하고 난 뒤의 영상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눈동자 떨림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밑에 그래프를 보면 아까 영상에서는 톱니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안진 검사 그래프에서 일직선으로 정상 소견으로 잘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이석증은 잘 치료가 됐죠. 치료하고 나서 검사 결과 확인했을 때 이석증이 거의 다 좋아진 것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근데 조금 의외인 점은 제가 치료하고 나서도 어지럼이 조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료 전보다는 어지럼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검사에서 거의 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그 약간의 울렁거리는 어지럼증은 좀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도 치료받고 나서 하루 이틀 오히려 더 심하게 어지럽다 아니면 어지럼이 나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치료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머리가 맑아졌다,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첫 번째 이석증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석증도 치료하고 나서 바로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첫 번째와 같은 왼쪽 후방골이관 이석증임에도 불구하고 증상과 그 경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아침 어제 저녁에 치료하고 이제 오늘인데요.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증상은 남아있던 잔 어지럼도 없이 제 컨디션은 거의 98% 이상 정말 미세하게 약간의 어지럼 느껴지는 정도로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석증을 또 재발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게 증상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점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석증은 다 꼭 회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환자들 그리고 다른 병원 의사들도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석증이 회전성이 아니면 이석증이 아니라 뇌질환이나 다른 질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석증이라고
전반적으로 다 회전성은 아니고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똑같은 후방골이관 이석증이지만 예전과 증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석증이라고 항상 움직일 때만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움직일 때, 일어날 때, 누울 때 더 많이 어지럽기는 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음에도 살짝씩 고개 움직일 때마다 더 심해지는 울렁거린 잔 어지러움이 계속 지속이 됐었던 거죠. 분명 심한 어지러움은 아닌데 종일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종일 흔들리는 배, 버스에 타고 있는 멀미하는 느낌이 종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진료하면서 오래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오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일반적인 이석증은 우리가 두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두통이 동반되는 어지럼증은 뇌질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이석증 역시 시간이 좀 지나면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목 통증이나 두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에 좀 멀미가 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랑 3D 게임을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멀미가 나고 울렁거려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간의 잔 어지러움이 남아서 한 번씩 어지러움이 느껴졌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석증은 이제 선행, 전조 증상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갑자기 생겼지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요 며칠 전부터 어지러움을 느꼈던 게 이석증이랑 관련이 있나 약간의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석증과 위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많이 달랐습니다. 즉 이석의 양이나 걸려있는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꾸 특히 재발하다 보면 증상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의 증상이 정말 다양하다 이번에 다시 느꼈고요.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바로 시행한 안진 검사에서는 정말 안진이 정말 거의 99% 다 좋아진 거를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잔 어지러움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서 내가 어지러움이 즉각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아니면 지난번에는 왜 즉각적으로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어지러움이 가냐 치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잘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직후에는 잘 때까지 어지러움이 좀 남아있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저녁 때까지도 어지러움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료 직후에 그리고 자가 치료 직후에 좀 어지러움이 있는 게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석증 제가 자가 진단 치료 많이 올려드리긴 했는데 자가 치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석증 치료를 뭐 하루에도 수십 명씩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치료했는데 첫날 거의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자가 치료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가능하면 병원에 가서 전문가한테 치료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 아니어도 누가 옆에서 보면서 치료를 해야지 정확하게 위치나 시간을 지킬 수 있고 저도 혼자서 하니까 정확하게 위치 잡거나 각각의 시간을 충분히 잡고 치료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다른 선생님이 도와줘서 정확한 위치, 정확한 시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프렌젤, 고글, 안경을 쓰면서 눈동자를 보면서 치료하잖아요. 그랬을 때 치료 효과, 성공률이 훨씬 높은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이석증은 지난 이석증보다 사실 훨씬 더 경미했습니다.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전 이석증보다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힘들고 진료 보는데 힘들고 일요일에도 종일 제가 좀 힘들어하니까 가족들도 제 눈치를 많이 보고 가족끼리 뭐 하는 것도 다 제한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워낙 심한 어지럼증, 이석증 막 토 10번씩 하고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경미한 어지럼증은 자꾸 조금 간과하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고생 한번 해보니까 병원에 오시는 어지럼증 환자분들 좀 더 공감을 해드리고 사소한 어지러움, 이석증도 열심히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석증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석증이 자꾸 걸려서 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석증을 경험한 증상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고 싶었고 어떤 경과로 좋아졌는지 어떻게 치료해 드렸는지 좀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제 영상이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식력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감사합니다.